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 했던 한 여자의 눈물겨운 인내와 그 끝에 찾아온 눈부신 반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는 시간. 하지만 경기도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주방에는 어김없이 희미한 불빛이 켜집니다. 주인공 은수 씨의 하루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집,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이 공간에서 은수 씨는 낡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맵니다. 은수야. 너 또 찌개 태우는 거 아니지? 코끝에 탄내가 살짝 스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배운 게 없으니 손끝도 야무지질 못해.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고함에 은수 씨는 짧은 한숨을 내쉽니다. 사실 은수 씨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 명성건설 이중권 회장의 하나뿐인 외동딸입니다. 현장을 모르는 경영자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아버지의 철학에 따라 그녀는 신분을 숨기고 건설 현장 말단 사원부터 일을 배웠습니다. 거친 먼지와 땀방울이 뒤섞인 현장에서 만난 민석 씨. 그는 당시 하청업체의 성실한 대리였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달리 흙먼지 묻은 은수 씨의 손에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며 고생이 많네요 라고 웃어주던 그 모습. 은수 씨는 그가 자신의 배경이 아닌 인간 이은수를 사랑해줄 유일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고졸 출신 현장 노동자라는 은수 씨의 가짜 이력서를 본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그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민석이가 어디가 부족해서 이런 근본도 없는 애를 데려왔는지. 너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본 네가 이 집에 들어온 건 전생에 나라를 구한 줄 알아. 그러니까 군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은수 씨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 민석 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독설에 무뎌져 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머니의 편에 서서 은수 씨의 가슴에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야,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다 너 잘 되라고 하시는 소리잖아.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 어머니 용돈 좀 더 챙겨드렸으니까 당신은 좀 아꼈어. 식탁에 놓인 식어버린 찌개처럼 은수 씨의 마음도 조금씩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탐욕이 그녀의 아버지가 세운 명성 자이언트 아파트를 향해 광기 어린 집착을 보이기 시작할 줄은 말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천박한 욕망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은수 씨를 찔러댔습니다. 당시 강남 금싸라기 땅에 건설 중이던 명성 자이언트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허락된 부의 성벽이었고 시어머니에게는 평생의 한을 풀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죠. 이것 봐라 민석아. 명성 자이언트 입주권이 지금 프리미엄만 수억이 붙었단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말이다. 아침마다 호텔 조식을 먹고 전용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한다더구나. 우리도 거기만 들어가면 이 지긋지긋한 변두리 인생 끝내는 거야. 에이 어머니. 거긴 우리 형편에 너무 무리예요. 당첨 확률도 로또보다 어렵다는데. 무리는 무슨 무리. 너도 대리 딱지단 지가 언젠데 아직도 하청업체나 전전하고 있어. 기를 쓰고 연주를 잡아야 할 거 아냐. 명성건설 이중권 회장이 귀신도 모르게 입주권을 몇 개 빼놓는다는 소문이 파다해. 그런데 줄을 대야지. 은수 씨는 묵묵히 식탁을 닦으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중권 회장.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뇌물이나 뒷거래는커녕 자식인 은수 씨에게조차 실력이 없으면 내 딸이라도 현장에서 쫓아낼 것이라 엄포를 놓던 분이었죠. 시어머니가 찾는 그 뒷구멍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은수 너 거기 명성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며? 거기 높은 놈들 중에 아는 사람 없어? 하긴 고졸 말단 사원이 누굴 알겠냐만. 정 안 되면 너 거기 현장 청소부로라도 다시 들어가라. 들어가서 임원들 비위 좀 맞추고 정보라도 좀 빼와봐. 너 같은 애는 그런 거라도 해야 밥값 사는 거야. 은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회사에
자신의 딸을 청소부로 보내 정보를 캐오라는 시어머니의 몰상식항. 옆에 있던 민석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한술 더 떴습니다. 어라? 그거 좋은 생각이네. 은수야, 당신 현장 생리 잘 알잖아. 청소든 뭐든 들어가서 사람들 얘기 좀 들어봐. 혹시 알아? 입주권 담당자라도 알게 될지. 은수 씨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가 자신을 가족이 아닌 정보원이나 도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볐습니다. 은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인간의 본성은 위기에서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일이라며 동네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은수 씨는 그날 아침부터 시장을 봐오고 수십 인분의 음식을 혼자 차려야 했습니다. 어머, 순자 씨네 며느리인가 봐. 참 참하게 생겼네. 어느 대학 나왔어? 대학은 무슨? 요즘 애들 중에 대학 안 나온 애 찾기가 더 힘들다는데 우리 집에는 용케 그걸 해냈네. 고졸이야, 고졸. 집안도 볼 거 없어. 그냥 우리 민석이가 착해서 걷어준 거지. 야, 은수야. 여기 과일 좀 더 내오고 커피는 왜 이렇게 늦어? 배운 게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당하는 모여. 은수 씨는 쟁반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은수 씨를 마치 구경거리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키득거렸고 시어머니는 그 시선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은수 씨는 화장실 불을 꺼둔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핸드폰에는 아버지로부터 온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은수야, 명성 자이언트 준공식이 고지다. 이제 내 자리를 찾아가야지. 제삿날 집에 들르마. 그때 같이 얘기하자꾸나. 은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폭풍의 전야처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의 제삿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 중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가장 큰 행사였지만 은수 씨에게는 지옥 같은 노동이 기다리는 도살장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이번 제사는 시어머니에게 유독 각별했습니다. 명성 자이언트 아파트의 특별 공급 낙첨 통보를 받은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안 돼. 이게 말이 되니? 우리 민석이가 하청업체에서 구른 짬이 몇 년인데 예비번호도 못 받고 광탈이라니.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운도 지질이 없는 고졸짜리가 들어앉아 있으니 조상님이 노하신 게 분명해.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은수가 무슨 잘못이라고. 근데 은수야, 너 어제 내가 말한 현장 소장님 번호는 알아봤어? 혹시라도 그 소장님이 회장님 비서실이랑 연결해 줄 수도 있잖아. 은수 씨는 대답 대신 무거운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양손 가득 들린 비닐봉지 속에는 소고기, 전 재료, 각종 나물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제삿날 손님은 20명이 넘는데 시어머니는 도우미 한 명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은수 씨 혼자 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야, 전복은 왜 이렇게 작은 걸 사왔어? 제사상에 올리는 건 무조건 크고 화려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이번 제사에는 명성건설 임원 한 분이 오신단다. 민석이 사장님 연줄로 귀하게 모신 분이야. 그분 눈에 들어야 아파트 입주권이라도 다시 비벼볼 거 아냐. 만약 음식 하나라도 헛술해서 그분 기분 상하게 하면 그날로 내 짐 싸서 내쫓을 줄 알아. 은수 씨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도라지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물러터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 나물은 소금 더 쳐라. 저는 노릇노릇하게 조금이라도 타면 내 얼굴도 태워버릴 줄 알아. 어휴, 대학도 못 나온 게 살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너 같은 애들은 몸 쓰는 게 유일한 가치인 거야, 알겠니? 은수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도라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오늘이 제 마지막 인내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목에 파스를 붙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밤을 꼬박 새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 민석 씨는 거실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잤습니다. 아내가 새벽까지 기름 냄새를 맡으며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물 한 잔 건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명성건설 임원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집안 분위기는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임원은 사실 은수 씨의 아버지 이중권 회장이 보낸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원을 맞이하기 위해 현관문으로 달려갔고 은수 씨는 부엌 구석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마지막 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대형 세단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이 거실을 휘감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명성건설의 김진철 비서실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는 평생 본 적 없는 귀한 손님의 등장에 입이 귀에 걸려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나, 이 귀한 곳에 누추한. 아니 누추한 곳에 이 귀한 분이 어찌 오셨습니까? 김 실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실장님 모시느라 밤낮으로 고생이 많지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심부름으로 잠시 들렀습니다. 오늘이 큰 제삿날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김 실장의 시선은 거실을 지나 부엌 구석, 기름 냄새와 연기 속에 가려진 은수 씨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 시선의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제 아들 민석 씨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 여기 앉으시지요. 예. 은수야. 너무하고 있어. 귀한 손님 오셨는데 차 안 내오고. 배운 게 없으니 센스도 없지. 저기 부엌 구석에서 전이나 붙이고 있을 줄 알지. 손님 맞을 예의도 몰라요. 은수 씨는 헝클어진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며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낡은 앞치마에는 고춧가루와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밤샘 노동으로 퉁퉁 부은 눈은 안쓰럽기 짝이 없었죠. 김 실장의 눈동자가 은수 씨를 확인하는 순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려 했으나 은수 씨가 아주 찰나의 순간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실장님 제 아내입니다. 학벌도 변변치 않고 집안도 좀 어려워서 예의범절이 좀 서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은수야 실장님께 인사 똑바로 드려야지. 따님. 아니 며느님이 고생이 많으시군요. 고생은요.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 무슨 고생입니까? 명성건설 임원님들이 진짜 고생이시지. 실장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이번에 명성 자이언트 입주권 말입니다. 우리 민석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비번호라도 하나 안 되겠습니까? 이 고졸 며느리 녀석은 현장에서 청소부로 일할 때 뭘 했는지 인맥 하나를 못 만들어서 제가 속이 터집니다. 순자 씨는 김 실장의 기분을 맞추려 은수 씨를 깎아내리는 독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은수 씨가 내온 찻잔의 온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님 앞에서 은수 씨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차가 왜 이렇게 미지근해? 손님 대접을 이따위로 할 거야? 역시 못 배운 티를 내요. 실장님 보시는 앞에서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당장 가서 다시 타와. 안 그러면 이 찻잔 내 머리에 부어버릴 줄 알아. 찻잔이 쟁반 위에서 덜그럭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켜보던 김 실장의 얼굴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회장님의 외동딸이 일개 하청업체 직원의 집에서 식모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광경. 김 실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김 실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회장님께 보고드리면 과연 이 집안이 어떻게 가루가 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하지만 순자 씨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권력의 달콤함에 눈이 먼 건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실장님 놀라셨죠? 우리 집이 원래 기강이 엄격합니다. 이런 고졸 애들은 처음에 꽉 잡지 않으면 금방 기어오르거든요. 예. 은수야.
너 실장님 양복에 기름 튀면 내 목숨으로도 못 갚는 거 알지? 저기 구석으로 가서 전이나 더 붙여와. 은수 씨는 바닥에 떨어진 찻잔 파편을 맨손으로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혀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남편 민석 씨는 그저 김 실장의 안색을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아, 실장님. 저희 어머니가 좀 직설적이시죠. 그래도 다 아내를 아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나저나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입주권 건 말입니다. 저희가 명성건설을 위해 뼈를 묻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대학은 안 나왔어도 몸 하나는 튼튼하니 필요하시면 명성 자이언트 홍보 모델이라도 아니 홍보 전단지라도 돌리게 하겠습니다. 민석 대리. 당신 지금 당신 아내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홍보 전단지? 몸이 튼튼해? 아니. 제 말은 그만큼 헌신하겠다는 뜻이죠. 사실 이 사람 현장에서 청소할 때도 회장님 얼굴 한 번 못 본 운도 없는 사람이라. 저희 집안에 도움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묵직한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차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은수 씨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중권 회장의 전용차 후각 소리였으니까요. 김 실장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예, 회장님. 예. 502호입니다. 지금. 직접 올라오시겠다고요? 김 실장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엉망이 된 거실과 피가 흐르는 손으로 전을 붙이러 들어가는 은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이 지옥 같은 연극에 막이 내려갈 시간이었습니다. 어머. 실장님 누가 또 오시나요? 혹시 명성건설 이중권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아이고. 우리 민석이가 드디어 회장님 눈에 든 모양이네. 예. 은수야. 당장 나와서 현관 청소해. 회장님 오신단다. 신발장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게 닦아. 순자 씨는 기쁨에 겨워 거실을 뛰어다녔고 민석 씨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승진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은수 씨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난한 집안의 고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순자 씨가 비명 같은 웃음을 지으며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찌. 문이 열리고 차가운 냉기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거실로 드리워졌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건설계의 거물, 이중권 회장이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부하는 순자 씨를 지나 피 묻은 손을 뒤로 감춘 채 서 있는 자신의 딸, 은수 씨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거실에는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중권 회장의 형형한 눈빛이 거실을 웃자 아부하던 순자 씨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툭 끊겨버렸습니다. 평소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 위험 앞에 순자 씨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정말 오셨군요. 어서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우리 민석이가 회장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예. 민석아. 뭐해? 회장님 코트 안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중권 회장은 순자 씨가 내미는 손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부엌 문턱에 서서 피 묻은 손을 등 뒤로 숨긴 채 떨고 있는 은수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이 회장은 성큼성큼 거실을 가로질러 은수 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은수야. 내 꼴이 이게 대체 뭐냐? 은수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회장은 거칠게 은수 씨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등 뒤로 숨겼던 손이 드러나자 김 실장이 짧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유리 조각에 베어 붉은 피가 엉겨붙은 손, 그리고 밤새 전을 붙이느라 기름독이 오른 붓기 가득한 손마디. 이 회장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김 실장. 명성건설 이중권의 딸이 왜 이런 곳에서 식모 취급을 받고 있는 건지 당장 설명해. 이중권의 딸.
그 말이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순자 씨와 민석 씨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들고 있던 쟁반을 놓쳐버렸고 민석 씨는 넥타이를 매만지던 손을 허공에 둔 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 방금 뭐라고? 딸이라니요? 은수가. 저 고졸 말단 청소부가 회장님 따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명성건설의 외동따님이자 명성자이언트 아파트 단지의 실소유주이신 이은수 이사님이십니다. 현장 경영을 배우겠다고 스스로 고졸로 위장해 바닥부터 일을 배우셨던 분이죠. 그런데 감히 당신들이 우리 이사님께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민석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몸뚱이가 튼튼하니 청소부나 시키라고 모욕했던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아부하려던 건설사 회장의 딸이자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민석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수야. 아니 은수 씨. 그게 정말이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은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미련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가운 냉소만이 감돌고 있었죠. 거실 바닥에 쟁반이 구르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컸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은수 씨를 향해 고졸식모라며 삿대질을 하던 순자 씨의 손이 이제는 공포로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실 끊긴 인형처럼 스르르 바닥에 주저앉아 은수 씨의 버선발을 붙잡으려 기어왔습니다. 아이고 은수야. 아니 이사님. 내가 늙어서 눈이 침침했나 보다. 어쩐지 내가 전을 붙여도 예사롭지 않고 걸레질을 해도 귀티가 흐르더라니.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 말 다 알지? 이게 다 우리 식구대라고 엄하게 가르친 거야. 뻔뻔함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방금 전까지 찻잔을 머리에 부어버리겠다던 사람이 아껴서 그랬다며 웃음을 지어 보이는 그 추악한 태도 변화에 지켜보던 김 실장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중권 회장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깊은 혐오로 일그러졌습니다. 내 딸을 엄하게 가르쳐? 내까짓 게 감히 누구를? 김 실장, 당장 이 집안과 관련된 모든 하청 계약 파기해. 그리고 민석 대리라고 했나? 당신, 내 딸이 당신을 사랑해서 선택했다기에 믿고 지켜봤어. 그런데 당신이 한 짓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였어. 민석 씨는 사색이 된 채 은수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승진의 꿈, 상류층으로의 도약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은수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나도 어머니 기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우리 사랑하잖아. 내가 당신 현장에서 다쳤을 때 약 발라주던 거 잊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그 약 내가 회장 딸인 거 알았어도 발라줬을까? 당신은 내가 가난한 고졸이라서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했겠지. 어머니가 나를 식모 취급할 때 방관하던 당신 눈빛, 난 평생 못 잊어. 그리고 어머니. 은수 씨는 바닥에 넙죽 엎드린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희망 섞인 눈으로 은수 씨를 올려다봤지만 돌아온 것은 얼음송곳보다 날카로운 선언이었습니다. 명성 자이언트 펜트하우스, 어머니가 매일 밤 기도하시던 그 집 지분 제 명의예요. 그리고 입주 예정자 명단에 어머니 이름, 방금 제 손으로 지웠습니다. 명성의 브랜드 가치는 품격에서 나옵니다. 자기 며느리를 식모처럼 부리는 천박한 분은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실 자격 없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의 눈동자가 뒤집혔습니다. 평생을 갈망하던 황금빛 성벽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수 씨는 피 묻은 손을 감싸 쥐고 아버지가 열어준 문 밖으로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은수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열어준 그 좁고 어두운 문 밖은 지난 3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감옥의 출구와도 같았죠.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탐욕은 구질구질하게 그녀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은수야. 이대로 가면 안 돼. 내가 다 설명할게. 그 입주관. 아니, 우리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민석 씨의 처절한 외침이 아파트 복도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 속에 섞인 입주권이라는 단어는 그가 여전히 무엇을 잊는 게 더 두려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이중권 회장은 엘리베이터 문을 가로막은 민석 씨의 손을 지팡이로 차갑게 치워버렸습니다. 자네 사장이 누군지 잊었나? 내 딸을 홍보 모델로 쓰겠다던 그 방한 기계는 어디 가고 이렇게 추하게 구는 건가? 김 실장, 오늘 자로 민석 대리가 다니는 하청업체 세진건설에 통보해. 명성가의 모든 거래 중단은 물론이고 우리 쪽 자재 대금 미납분 소송 진행하라고. 회장님, 소송이라니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부도납니다. 저도 길거리로 나앉는다고요. 길거리에 나앉는 것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죠. 당신이 이은수 이사님 명의를 도용해 받았던 사내 대출, 그리고 허위학벌 기재로 인한 취업 사기건까지. 법무팀에서 검토 들어갔습니다. 이제 당신의 무대는 거실이 아니라 법정이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찰나, 은수 씨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 보였던 그 얼굴이 이제는 일그러진 욕망의 잔해로만 보였습니다. 1층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검은색 대형 세단 5대와 깍듯이 허리를 숙인 수행원들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전 은수 씨는 아파트 5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 창문 뒤로 넛이 나간 채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죠. 순자 씨는 집안에 남겨진 제사 음식들을 집어 던지며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걷어찬 그 복덩이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고생했다, 은수야. 이제 내 집으로 가자. 내가 지은 그 펜트하우스로. 차는 미련 없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은수 씨는 창밖으로 흐르는 야경을 보며 손목에 붙은 파스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 아래 드러난 흉터는 아물어가는 중이었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중공식을 마친 아파트처럼 찬란하게 빛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강남의 랜드마크인 명성건설 본사 로비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은수 씨는 이제 낡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은 이은수 이사로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집무실 창밖으로는 그토록 시어머니가 갈망하던 명성 자이언트의 웅장한 외관이 보였죠. 하지만 그 시각 건물 1층 로비에서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여기 이사님 시어머니야. 아니, 시어머니였다고. 은수야. 이은수? 나 좀 살려다오. 한때 기세등등하게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던 순자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해진 채였습니다. 민석 씨의 회사가 부도나면서 살던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갔고 이제는 보증금 몇백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을 전전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보안 요원의 연락을 받은 은수 씨는 천천히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은수야. 아니, 이사님.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 병원비도 없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아니, 당신 집 청소부라도 할 테니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은수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의 분노조차 아까울 만큼 그들은 너무나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시죠? 대학 안 나온 고졸은 몸 쓰는 게 유일한 가치라고 하셨던 거. 지금 어머니 아드님이 그러고 있네요. 청소부라도 시켜달라고. 그런데 어쩌죠? 저희 회사는 인성검사가 엄격해서 가족을 식모로 부리던 분들은 고용할 수가 없거든요. 은수야, 내가 무식해서 그랬다. 너를 시기해서 그랬어. 명성 자이언트 거기 입주까진 바라지도 않으마. 제발 우리 민석이 길거리로 나앉는 것만은 막아줘. 이미 늦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 이제 몸소 배우실 시간이에요. 아, 그리고 민석 씨. 우리가 사랑했던 시절에 당신은 이미 죽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그저 탐욕의 눈먼 괴물일 뿐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은수 씨가 돌아서는 등 뒤로 비참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성건설의 거대한 유리문이 닫히며 화려한 세상과 지하방의 비참한 현실은 영원히 격리되었습니다. 강남의 밤하늘을 수놓은 수천 개의 불빛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찬란하게 빛나는 곳, 바로 명성 자이언트의 펜트하우스입니다. 은수 씨는 이제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땀 흘려 완성한 그 집의 발코니에 서서 시원한 밤바람을 맞습니다. 손목에 깊게 박혀있던 기름 냄새와 파스 자국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에는 대한민국 건축대상을 거머쥔 트로피와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면이 들려있죠. 은수야, 이제 정말 내 집 같구나. 지난 3년. 그 모진 시간을 견디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그 시간을 통해 건물의 뼈대보다 더 단단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을 게다. 아빠 후회하지 않아요. 그 지하방 갔던 시간 덕분에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사람을 배경으로만 보는 이들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 위에 사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힘으로 더 견고한 성을 쌓을 거예요. 같은 시각, 명성 자이언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 건너편의 낡은 빌라촌.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단칸방에서 순자 씨와 민석 씨는 라면 한 그릇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놈아, 너는 애비가 돼서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이냐. 은수 그년이 있을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진수성찬이었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그놈의 은수 타령. 우리가 쫓아낸 거잖아요. 저 높은 빌딩을 보세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갈 저 꼭대기에 은수가 있다고요. 두 사람은 창살 너머로 보이는 명성 자이언트의 화려한 조명을 보며 통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반성이 아닌 놓쳐버린 돈에 대한 미련일 뿐이었죠. 그들에게 남은 것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과 서로를 탓하며 갉아먹는 증오뿐이었습니다. 은수 씨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배경이 없어도 실력 있는 청년 건축가들을 육성하고 집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죠. 그녀의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예전 시댁에서 붙여온 낡은 앞치마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잊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그녀만의 다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학벌과 집안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보석 같은 사람을 발로 걷어찬 이들의 최후는 참혹했습니다. 반면 자신을 지키고 인내하며 진실을 마주한 은수 씨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섰죠. 사람의 가치는 그가 두른 수트의 브랜드가 아니라 그가 타인을 대하는 마음의 온도에서 결정됩니다. 은수 씨의 통쾌한 반전과 새 출발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